자, 주택,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내가 과세 대상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5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절차적으로 하나씩 내가 지금 주택 임대소득 어떻게 신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절세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직전 과세 기간인 2022년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주택 임대 사업자다 라고 한다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 모두 체험 서비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썼던 경비랑 그 모두 체험 서비스 내에 있는 단순 경비율이랑 따져보시고 나서 이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절세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굳이 세무사 사무실 안 들려도 되고 ARS 전화를 한 통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앞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두 체험 서비스를 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꼭 비교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단순 경비율 적용되는 사례를 빼고 일반적인 걸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경비율하고 이제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제가 표를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면 여기 나오죠. 한 5, 60% 정도 될 거예요. 뭐 낮은 거는 30%대도 있는데 이 비율 정도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2천만 원을 내가 월세 수입을 벌었다. 그러면 뭐 50%면 1,000만 원은 당신이 경비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든 안 썼든 1,000만 원은 인정해주겠다. 그걸로 계산해서 이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끝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다른 소득과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임대업은 종류가 4개예요. 고가 주택임대, 일반 주택임대, 그 다음에 임대사업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기임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형태가 있고 장기임대, 다가구 주택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각각의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종류를 잘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택임대 소득을 벌었는데 아니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 이거 기준을 항상 헷갈립니다. 이것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죠. 자, 첫 번째로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외국에 있는 주택이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외국에 있는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 시가,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를 따져보세요. 간단합니다. 초과를 하면 그 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돼요.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월세가 아니다.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채 있는데 전세가 뭐 5억 원이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월세 수입,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세 수입이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란 얘기죠. 자, 이제 내가 주택이 2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개의 주택인데 월세 수입이 있는가를 따져요. 내가 거주도 하고 전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월세 수입이 발생했나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모든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되는 거니까 한 주택은 전세고 한 주택은 월세다? 그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이 3채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세금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 월세뿐만이 아니라 나의 보증금, 전세금이랑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결국은 소형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데 본인의 소형주택이 3채가 넘을 때만 계산이 돼요. 그 소형주택 기준이 뭐냐? 2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돼요. 기준시가는 뭐죠?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게 3채 이상 보유하면서 그 3채에 대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한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지금 2023년도는 2.9%로 고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3.5%로 개정이 됐는데 2.9%를 계산한 금액을 당신의 월세랑 합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나왔다고 합시다. 결국은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게 2천만 원 이하다, 초과다에 따라서 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천만 원 초과를 하면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주택 임대 관련된 소득이 총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득과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6%부터 45%까지 나오는 합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합산 신고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한 계산 정도는 직접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월세 소득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빌라 한 채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얘만 딱 나눠가지고 15.4%만 내고 끝낼 것인지, 지방소득세 포함해요. 딱 얘만 내고 끝낼 것인지, 그런 계산하는 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분리과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일정한 경비를 그냥 듬성듬성 깎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계산을 좀 편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생각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총수익 금액이 뭐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5.4%니까 154만 원이나 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1,000만 원에서 이제 빼줍니다. 근데 내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시군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도 있고 세무서의 사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요건들을 부합을 했다라고 하면 등록임대주택이라 그래서 이 필요경비가 수익금액의 60%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6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차감해 주는 거예요. 미등록 주택 같은 경우는 5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얼마 차이가 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또 추가로 해줍니다. 그 공제가 얼마냐? 등록된 주택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미등록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빼줘요. 그럼 1,000만 원에서 60%는 600만 원 뺐고 그 다음에 400만 원 깎이니까 이 1,000만 원 번 것에 대해서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 세금이 얼마죠? 이미 0원이죠. 모든 게 다 사라졌으니까요. 자, 그럼 미등록 쪽 볼게요. 50% 깎였으니까 500만 원 차감됐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차감되니까 얼마가 남았죠? 300만 원 남았습니다. 15.4%를 계산을 해서 세액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분리과세를 했을 때와 내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종합소득과 합산했을 때 어떤 게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를 비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디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홈택스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소득과 합쳤을 때 계산은 이거고 이것만 따로 계산했을 때 이건데 당신 이거 세금 합쳐서 계산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계산할 거냐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소득이 많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합쳐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별도로 다른 소득이 높아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비교해보고 본인의 사항에 맞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안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소득공제로 모든 게 끝나버렸지만 사실은 좀 더 나아가면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4년으로 했다 그러면 이 세액감면을 30% 아니면 20%, 그 다음에 장기로 했다, 뭐 8년이나 10년짜리 했다 그러면은 75%에서 50%를 또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자산 관리니까 간단하지만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홈택스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과세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동일 지분으로 그 주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합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그 소득을 몰아서 그 사람 소유다라고 해가지고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가지고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세부적이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